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 교리 강령 선포 100주년 기념 변산성지 네 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마음을 온통 스승님께 바친 제자. 마음으로 한때도 스승님을 떠나본 적이 없는 제자. 오늘은 신성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변산 일화와 예화를 중심으로 법문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륜산 서문성 교무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변산 제법성지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이죠. 예. 이제 네 번째 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변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변산에서는 대종사님 혼자만 계셨던 것이 아니잖아요. 대종사님을 모시고 제법을 하시던 그 제자들, 대종사님을 시봉하시면서 공부하셨던 그 제자들은 어떠한 신성을 가지고 공부했었는가. 이러한 일화와 또한 예화를 통해서 이 법문을 공부하는 시간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산종사님, 주산종사님, 그리고 대산종사님께서는 변산시대에 입문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변산이라는 것은 이러한 곳이다 하고 이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 또 거기에 앞서서 그 변산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무엇냐면은 원불교 교사예요. 네, 교사예요. 그런데 변산시대, 더 나아가서는 원불교 원기 13년까지는 정산종사님께서 직접 기록하셔서 대종사님의 감수를 받아가지고 발표하신 불법령의 창건사가 있어요. 혹시 불법연구의 창건사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네. 이렇게 변산이라든가 우리 초기 교단을 하려고 하면은 꼭 한번 봤으면 싶어요. 이 불법연구의 창건사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원불교 교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기본 텍스트니까요. 그 불법연구의 창건사에 정산종사님께서는 변산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을 먼저 이렇게 한번 다 그것을 볼 수는 없고요. 큰 것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도 대종사님의 진영 원기 19년 그 초기 교서의 3대 요령의 이 권두 가장 먼저의 그 진영이 실린 거예요. 이 과거에 이 진영이 원불교 각 교당에 지금은 이제 표준 진영이 바뀌었죠. 표준 진영으로 활용했던 것이거든요. 사실 언제부터냐면은 대종사님 당대부터예요. 예. 근데 제가 많은 사진을 대종사님에게 봅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진이 가장 잘 나왔어요. 왜 잘 나왔다고 하느냐 하면은 제가 이쪽으로 가도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요. 저쪽으로 가도 그런 것 같고, 제가 조금 마음에 찔린 일이 있으면요, 저한테 굉장히 혼내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또한 편안하고. 제 다음에 한번 자세히 이 사진을 볼 때 이렇게 좌우로 다녀보고 고개를 올렸다. 그렇게 사진을 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진이 어떠한 사진과도 비교할 수 없이 잘 나온, 이제 또 요즘 같은 경우는요, 그 뽀삽이라고 하는가요? 그럼 또 더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현 상태에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정산종사님께서 불법연구의 창건사에, 그것이 바탕이 돼서 교사에 정리가 됐다고 하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변산을 왜 오셨느냐?
그 이유를 4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다년간 복잡했던 정신을 휴양하시며 그랬거든요. 여기에는 1920년, 1920년이면은 원기 5년이죠. 이게 원기 4년 말이니까요.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셔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그 다음에 저축조합, 그 다음에 방언공사, 법인기도, 쉬지 않고 계속 제자들을 지도하시면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쉬시면서 휴양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장소, 또 거기에 맞아야 되겠죠. 한 가지에 맞는 것이 아니고 이 4가지를 가지고 딱 맞는 장소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변산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2번째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회상 창립의 교리 제도를 초안하시는 그러한 장소. 예. 변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특이한 지역이에요. 되게 보면은 이것 또한 산이 가장 중심된 산이 있잖아요. 중심된 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잖아요. 근데 이 중심된 산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변산을 이름해서 무질서하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질서하다 표현을 하면 안 되거든요. 과거적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어느 한 산의 중심, 어떠한 카리스마적인 한 인물,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의 조화를 이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하여튼 변산이라고 하는 곳은 알면 알수록 참 묘한 감을 느낄 수 있는, 그곳에서 바로 삼합발전 사원사유를 중심으로 해서 초기 교수를 초안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3번째는 사방 2년을 연락하여서 해상 공개를 준비하셨다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해상 공개 준비, 다시 말씀드리면 총부건설 준비죠. 혼자 회상을 열 수 없잖아요. 많은 인연들을 만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칫 생각을 하면은 그러한 인연들을 만나시려고 하면 도해지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깊은 산속으로 가셨을까요? 영산보다 더 산속 중에 산속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계시면서 많은 인연들이 묘하게 만나져요. 그걸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험난한 시국의 중인의 지목을 피하기 위함이라 그러셨어요. 그때가 방언공사가 마무리되고 법인 기도가 한창 진행 중인 이때가 언제냐면은 김인년이잖아요. 1919년. 일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시국이 아주 어수선하니까. 그런데 그 산속이지만은 영산이 그곳에서 한 3만여 평의 바다를 막고 하니까 사람들의 입으로 오르내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문은 묘하니 잘 이게 커지기 기가 막히게 잘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경찰서에 가서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고 오거든요. 그 조사받은 경찰서가 지금 영광경찰서 그 자리예요. 예, 그 지금 자리에 있다가 다른 곳에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파기가 돼서 이사를 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왔거든요. 이제 이러한 것을 피해서 피경을 하신 것이죠. 이 4가지 조건이 대종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딱 맞아떨어지신 것이 변산이 아니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변산이 과거에 보면은 난리가 난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피해가면은 화를 면할 수 있다고 하는 십승지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곳이 또 변산이고, 또 많은 독군들이 변산으로 모여들었더라고요. 변산 가보셨죠? 제법성지에서 쭉 올라가면은 직속폭포 나오죠. 그 위로 쭉 올라가면은 대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산 속에 한 몇만 평의 분지가, 농지가 있어요.
저도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 산속에 물이 아주 좋아요. 거기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는 말에 의하면은 내소사가 작은 내소사고 그곳에 큰 내소사가 있었다. 지금도 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간혹 와서 살거든요. 이렇게 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한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거하고는 연관되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번 득강의 주제이기도 한 사막발전 사은사요. 발표하시면서 대종사님께서 변산에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법문을 설하셨느냐. 수없는 법문을 설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수없는 법문 중에서 대종사님께서 설하신 법문의 포인트는 뭐냐? 정산종사님께서 관심 입장.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반조하고 다 하면은 결국은 입정삼매에 들어요. 우리가 참 묘해요. 법회 시간에 입정 시간이 있죠. 저는 다른 데는 잡념이 없다가 입정하겠습니다 하고 죽기만 딱 치면은 왜 이렇게 잡념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지금부터 잡념 시간입니다 하고 죽비를 치면은 잡념이 달아날지. 이게 짧은 시간이니까 그러죠. 평소에 잡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산 경우가 많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관조하고 해서 결국은 입정삼매에 들어. 입정삼매에 들고 견성성불하는 그러한 법문들. 그래서 변산에서 성리법문이 많이 나오게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성리법문은 대종사님 성리법문은 어때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사람들만? 그것이 아니고 남녀노소 유무시 같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리 연마를 시키셨다. 그 이외에 변산에서 무엇을 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총부 건설할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한 내용이 원불교 교사에 상세히 밝혀져 있어요. 사실 변산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원불교 교사에서 변산 부분을 한번 일독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변산을 순례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쭉 구슬이 끼어지듯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정산종사님 참 사람도 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을 올릴 수밖에 없더라고. 저쪽에 보면은 정산종사님께서 종법사 위에 오르시고 나셔서 여기에 총부조실, 지금은 종법실이죠. 현재 종법사님이 계신 곳은 종법실이 아니에요. 종법원이에요. 종법원보다 이렇게 일반적인 개념 보면은 종법실이 조금 낮은 개념인데 현재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께서 계셨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조실, 공식 명칭은 종법실이거든요. 그 종법실은 어찌 보면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종법실 하면 그거 한 곳만 이렇게 돼요. 그 대종사님 조실, 정산종사님 조실, 대산종사님 이렇게 조실로 사용하셨던 그러한 곳인데 바로 그 앞에서 여기에 보면은 그때의 모습하고는 약간 옆에라든가 나무들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사진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변천 과정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 앞에 가면은 이게 아름들이 전나무 있죠? 그 전나무가 대종사님 당대에 있었던 나무예요. 네. 팔타원 황정신행 선지님이 기념으로 심으신 나무라고 그래요. 네. 그 나무, 우리는 직접 대종사님의 색신을 뵙지는 못했지만은, 그러잖아요. 그 나무는, 야, 이놈들아, 너는 못 뵙지.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진은, 참, 지난번에도 뵀던 사진하고
이것은 이게 혼자 찍으신 사진이 아니고 54회 생신상 받으신 그 사진 중에서 제가 캡처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게 남원교당에 지금 현재 남원교당이 아니라 금암봉에 있을 때 거기에서 사진 찍으신 것인데 그래서 축하 꽃다발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대종사님도 그러시지만은 정산종사님을 이렇게 뵈면은 참 사심잡념이 녹아난다는 그러한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진을 쭉 보면은. 그러한 정산종사님께서는 변산에서 어떻게 대종사님을 모시고 공부하고 신성을 받들었느냐. 이러한 것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월명암이에요. 사실 정산종사님께서 월명암에 계실 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 가까이 찍은 사진이 없어요. 월명암에도 없고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삼위승으로 하셨던 분에게 여쭤보니까 그 한국전쟁 때 사실은 한국전쟁 이전이에요. 이전에 공비소탕작전으로 해서 변산이 다 소실되거든요. 되게 그래 보면 한국전쟁 때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이전이에요. 예, 그때 소실될 때 월명암도 다 소실이 됐어요. 그 내변산을 중심으로 한 모든 민가에서부터 사찰 있는 사람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다 소실을 시켜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변산에 가면 큰 나무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한 원인도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자리다가 다시 이렇게 집을 지었다고 그래요. 구조도 그때 구조라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냥 그 고증을 해주시니까 제가 변산 살 때만 해도 대종사님 당대에 그때 살았던 그 주민들이 계셨으니까요. 네, 그냥 그래서 이제 고증을 받기도 하고 저 아래채가 요사채 정산종사님께서 상자로 계신 그 요사채 지금 뭐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하셨고, 여기 보면은, 원기 4년 대종사님께서 월명암에 대강명 선사에게 상자로 보내시잖아요. 상자로 보내셨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상자로 보내시면서 대종사님께서 불경은 보지 마라 하셨다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상자로 계시면서 불교 예법과 제도, 생활상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러한 것뿐이 아니라 거기서 수많은 적공을 하셔요.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 만나시기 전에도요, 수없는 적공을 하시거든요. 전라도에 오셔서 모악산 대원사에서도 적공을 하시면서 육도 사생이 되는 이치에 대해서 훤히 드러나는 그러한 또 하나는 깨달음을 얻으시고요. 수많은 적공을 통해서 깨달음의 길을 가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때의 심경을 정산종사님 법어의 기현편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기훈모 운만리 천심동철 월중간이라 땅기운 그러잖아요. 땅기운 구름만리 훈더에게 훈훈하니 적시고 또 그 다음에 하늘 마음은 달 가운데 깊숙이 사무치더라. 그때에 적공하시면서 정산종사님의 심경을 솔직히 저는 저 심정이 어떠한 심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심정일 것 같아요? 편안하고 훈훈하면서도 다곡차고. 네. 우리가 월명암에 혹시 가시면은 그 월명암 앞에서 마당 앞에서요 내변산을 쫙 보면요 운해가 낄 때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 변산 8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딱 눈을 감고 정산종사님께서 읊으셨던 그 시를 한번 이렇게 딱 새겨보는 것도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좋은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깊숙한 것은 모르더라도 네.
흉내를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심경과 이렇게 합일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도 괜찮지 따라 않는가. 하다 보면 또. 그러죠. 네. 예,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종사님께서 변산으로 보내실 때 불경은 넣지 말라. 그 본문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대종경 기원변 4장의 본문에 보면은 그 본문이 두 가지가 합해지거든요. 변산으로 보내실 때 본문과 변산에서, 여기는 석도암이에요. 석도암에서 계시면서 이제는 네 발길 닿는 곳에 어디든지 가보아라. 실상 초당이 있을 때는 정산종사님께서 월명암에 계셨고, 석도암이 건축하고 내려와서, 석도암이 건축되고 나서는 대종사님께서 내려오라고 해서 석도암에 계셔요. 그러시고 나셔서 이제 때가 되어 가는 것을 아시고 네 발길을 닿는 곳에 어디든지 가보아라. 그러면 만날 사람은 만날 것이다. 만나야 될 사람이요. 그런데 한 말씀을 더 해주신 것이 어때요? 전주는 들리지 마라. 왜 전주는 들리지 마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전주 계신 분들이 참 그 의문을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전주는 들르지 말라고 했는데 방향이 그쪽이구나. 진안이나 그게 이쪽 방향이 전주 방향은 방향인데 네. 전주는 네. 아니다 그 말이겠죠. 네, 그래서 네, 전주 네. 쪽을 향해서 오다가 이제 스님 한 분을 만나죠. 그 스님이 세환 스님이라고 그래요. 예, 예. 근데 그 스님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떤 조그마한 암자가 나오죠. 그것이 만덕산 미륵사. 세환 스님 미륵사 주지 스님이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전주를 좀 돌아봐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돌아본다고 뭐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불경을 보지 마라고 했을 때 경상마저도 외면을 하셨다. 항명 스님이 생각할 때는 이상했을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이 공부하는 곳에 와서 보면은 겉으로 보면 공부도 불경 공부도 않고 공부는커녕 경을 올려는 상을 경상이라고 밥을 올려는 상을 밥상이라고 하듯이요. 경상마저도 보지 않고 이게 외면을 하니 그래도 정산종사님을 대단히 잘 보신 것 같아요. 문답을 통해서 밝은 지혜의 해안을 가진 사람이라서 명안이라고 하는 불명을 주거든요. 이제 불명을 주시고 금기가 대단하다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잘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없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명선사는 사실은 뭐 중국, 일본을 이렇게 쭉 다녀오신 분이에요. 해외 유학을 네. 하신 유학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다녀오시면서 그러한 이제 불교의 앞날을 걱정을 하고 앞으로 불교가 나가야 될 길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산종사님을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시려고 해요. 중국 북경대학 불교 전수학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있더만요. 그때 당시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안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가려고 할 텐데. 그런데 조금 이해는 가잖아요. 정산종사님 10대 말이잖아요. 말도 통하지 않는 것을 혼자 간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대안으로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해인사의 강원. 항명선사를 우리 선사로만 생각하지만은 원래 강사였어요. 그래서 강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선사로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고리도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거기도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냥 에이씨 안 한다는 거 모르겠어요. 항명선사가 그러셨다고. 제가 농통한 놈이라고. 그런데 정산종사님 다 뜻이 있죠. 대종사님께 받들었던 어찌 보면은 그 법문과 해야 될 역할. 그 다음에 전주 나오고요.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한 번도 거슬려 보지 않았다. 상산 박장식 종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상산 박장식 종사님께서 출가를 하셨을 때 정산 종사님은 영산에 계셨어요.
대종사님은 하도 말씀을 하시니까 상산 박장식 종사님 어떻게 스스로 머리에 정산종사님에서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볼 일이 있어서 총무로 오셨다가 대종사님 그 조실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뭐라고 아까 다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누실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너 왔냐? 그러시더래요. 예,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래요. 너무나 싱겁더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너 왔냐? 예, 저 왔습니다. 그 속에 벌써 그 두 어른에게는 뭐 이러쿵 저러쿵 그 정도의 그러한 마음이 연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정산종사님께서 후에 말씀해 주시길 내가 물건으로 드린 것은 없지만은 정과 의로서는 조금도 섭섭함이 없이 해드렸노라.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느냐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2번 시켜본 일이 없느라. 정산종사님 아우님이 주산종사님이잖아요. 내가 정산종, 이게 그때는 이제 송규라고 말씀을 하시죠. 형제를 만난 이후로 무슨 일을 시켜서 아니 해본 일이 없고 2번 시켜본 일이 없느라. 내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고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사실은 정산종사님께서 그 다음 법통을 이은 기현 법문이에요. 그 대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만고신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은 어찌 보면은 둘러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월명암에 계실 때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을 만나뵈러 실상수양에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금 현재는 정산로라고 하지만은 감정을 받으러 다니셨다. 그래서 감정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 괜찮겠다 했잖아요. 예, 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여기는 지금 잘 나온 사진이죠. 왜? 걷기가 좋은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 굉장히 험합니다, 사실은. 험해요. 그리고 옆에 사진은 정산종사님 이렇게 취임, 종법사 취임 기념 원기 28년에 찍은 기념사진이죠. 여기에 그때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종법사님 되신 후에 회고해 주신 내용이에요. 한우란 한이지에 보면은 밤으로 이렇게 쭉 다니시다가 저녁 늦게 이 손님이 찾아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상자들을 깨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 사람이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 한 상자는 있는데 한 상자 정산종사님 없는 거예요.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자는 사람도 알지 못하게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저녁에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니는 것이 참, 그래서 들켜갔어요. 참 미안했을 것 같아요. 당신을 다 믿고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외숙아 때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정산종사님께서 그냥 임시로 외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다니셨었던 그러한 길을 조금 우리들이 좀 기회가 된다면 가면은 좋은데 국립공원에서 길이 험하니까 험하니까 이렇게 못 다니겠다 이렇게 줄을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 정산종사님은 참 그 신성 하나로 이렇게 일관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산종사님이 나오는데 대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을 변산해서 뵙지는 못했잖아요.
어디서 뵀느냐면 만덕산에서 원기 9년에 뵀는데 정산종사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법통으로 이으시잖아요. 그래서 33년간 주법으로서 종법사 위에 계시거든요. 그러시면서 수많은 법문을 해주시는 가운데 변산하고 관련된 법문도 참 많이 해주셔요. 또 대종사님한테 받들으셨던 것을 다시 전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변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이냐, 이러한 곳이다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먼저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변산 제법상도가 봤잖아요. 정승섭 화백이 그 십상을 사실은 대종사님께서의 일생을 십상을 정산종사님께서 관천기여상에서부터 개미열반상까지 나눠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십상에 대해서 설명은 누가 붙이셨다고 그랬죠? 정산종사님께서 나눠주신 것을 대산종사님께서 붙여주셨다. 영산에서 계시면서 연마하셔서 이렇게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변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이냐? 그것을 제법상도에 제법상으로 나왔을 때에 그 설명을 붙여주신 것이 원기 5년부터 4년간 변산 복례 정사에서 수양하시는 한편 만법의 주종이 되는 이론, 변산에서 깨달으신 것이 아니고 영산에서 깨달으시잖아요. 예, 이걸 더욱더 드러내시려고 하면은 이론성만 딱 던져놔도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 합의할 수 있는 길과 어떻게 유력을 받을 수 있는 두 길인 바로 공부 요도 삼학팔조와 또한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그래서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를 이름해 주시기를 원만한 뭐라고 했어요? 수행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불교에서는 사막수행이에요. 그 사막수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다양한 것을 하기 위해서 사막수행을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주중이 바뀌어버리면은 나중에 길이 쫙 줄 맞는 것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교리의 강령을 세우시고 모든 교법을 통합 활용하게 해주셨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변산 대성지에 대한 법문을 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게 대성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쭉 말을 할 때 변산성지, 변산제법성지 했는데 왜 대성지라고 했느냐면 사실 변산성지의 공식 명칭은 변산대성지예요. 앞에다 큰 대자를 썼잖아요. 네. 그 대종사님도 대강열애이죠. 정산종사님, 주산종사님도 대강열애예요. 대산종사님도 대강열애예요. 그런데 대종사님 위에는 대자를 안 붙이잖아요. 교조인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만 대종사라고 하는 고유명칭을 붙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대종사님과 관련된 성지만 큰 대자를 붙여서 대성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것이 원불교법에 맞는 것이에요. 다시 대종사님께서 오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대강열애에 오르셔서 어떠한 역사를 놔두셔가지고 그곳이 성지가 대성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한 성지. 그래서 성주 성지는 그냥 성주 성지, 성주 대성지라고 하지 않거든요. 대성지는 네 곳. 예, 네 곳이에요. 네네. 영산 대성지, 그 다음에 변산 대성지, 익산 대성지, 만덕산 대성지 이렇게 하죠. 그 이외에 어떠한 곳도 아직까지는 대성지라고 하는 대자를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천하의 대도요 만고의 대법인 이론의 원만한 진리에 근원하여 세계평화의 원리로 사은의 신앙과
보은호법을 밝혀주셨고 만생령 부활의 원리요 대도인 사막의 원만한 수행길을 밝혀주신 그러한 대성지다. 이렇게 해주셔서 어찌 보면 같은 내용이 비슷한 거죠. 예. 여기에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냐면은 우리 이번에 변산에서 대종사님께서 교광선포 100주년을 기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제목이 나오게 된 하나의 배경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그곳에 이렇게 계실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외지인이잖아요. 외지인이 와서 몇 사람이 살면서 또 멀리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근방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그곳에 계셨던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박씨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냥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조금 뜻이 있고 하면 뭔가 다르잖아요. 많은 곳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스승님을 받들고 생불림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청년들이 찾아와서 도를 깨달은 큰 도인이라고 하면 나가서 이 어려운 시국에 나라를 구할 일이지 여기에 있었으면 뭐 별 볼 일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태평양 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몽둥이로 때려서 몇 마리나 잡겠느냐. 몇 마리나 잡겠느냐. 그러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태평양 고기를 잡으려면 먼저 큰 그물을 짜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하고 있는 것이 천하를 구원할 그물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때서야 그 청년들이 이렇게 해서 감복을 했다. 그래서 변산에서 짧은 기간이 어찌 보면요 5년이라고 하지만은 만 4년 동안 계시면서 원불교에 나가야 될 모든 방향로와 설계도가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그물에 그 법을 변산해서 대종사님께서는 발표하시고 초안하시고 하셨던 그러한 곳이 바로 변산 제법성지다. 또 그러한 대종사님의 뜻을 다 받들어서 이렇게 해주셨었던 많은 우리 선진인들 오늘따라 다시 한번 사진으로라도 뵙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에서 오늘 강의는 지금 마치고요. 그래도 괜찮겠죠?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윤사님 모시고 신성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또 변산과 관련된 법문 그리고 일화를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떤 감상이 들었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산종사님께서 월명암에 계시면서 대종사님께서 불경을 보지 마라고 하셨는데 그 경상까지 보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에 대한 향한 그런 신성이 얼마나 크셨는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 저 정산종사님께서 그 백학명 스님 그 상자로 아까 불명도 명안이라고 주셨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상자로 있으면서 굉장히 좀 곤란했을 것 같다는 그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대종사님의 일종의 지령을 받아서 가가지고 이제 상자로 있으면서 이게 굉장히 곤란한 그 중간에 그 입장에서 그것들을 다 해내시면서 또 아까는 또 한 번 걸리셨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신성을 다해서 대종사님 보필하시고 또 이제 지난 만덕산의 인연들을 이제 교합하실 때 전주는 들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잘 받들어서 또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저의 신성을 또 대조해 보면서 저는 그 정산종사님, 주산님 형제한테는 2번 시켜본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도 아까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부끄러운 감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로 제가 그 정산종사님의 그런 신법을 잘 채받아서 후진으로서 잘 해야 되겠다 그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그 변산에 관련된 이분의 천하의 그물을 짜다 하는 그 책이 사실은 상세하지는 않아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간략간략하니 이렇게 썼지만은 이번 기회에 그 정도는 한번 우리가 쭉 한 번 아니면은 두 번 이렇게 읽어 보시면은 변산에 대해서 더욱더 가까워지고 대종사님과 또한 대종사님을 모셨던 우리 선지님들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잠깐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는 사실 예, 어찌 보면 왜 저 이야기가 나왔어? 뜬금없이 그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책과 함께 이 강의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면은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윤사님 법문을 들으면서 또 정말 신성을 다 바치신 오롯이 스승님께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시고 오롯이 한 길로 가셨던 그 스승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스승님의 신성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오늘을 계기로 또 변산에 대한 법문을 정말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담은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륜산 서문성 교우님 모시고 신성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또 스승님들의 신성을 오롯이 받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승님과 법으로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다음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